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시막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난이도를 별 5개 중에 2개를 줬는데요. 문항이 쉬웠다 이런 유형보다는 기본 개념형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고 난이도가 많은 높은 문제보다는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를 꼼꼼히 봐야 되는 문항보다는 꼭 필요한 문항 위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를 별 2개를 줬습니다. 총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학기 중간고사를 좀 독특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사 증후군까지 보고 그 다음 뒷부분에 있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뉴런부터 혈액형까지 범위가 좀 넓었고요. 학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자극의 전도 전달이나 근수축 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하면서 문제 풀거나 공부하는 데는 좀 어려웠을 걸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어려운 수능 기출문항이나 수특문항이나 이런 것들도 풀어왔기 때문에 대신 25문제 객관식이고요. 전체적으로 개념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특이사항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기 중간고사 때 앞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방어작용을 시험을 봤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 방어작용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됐어요. 아마 학생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못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방어작용을 빼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또 그 부분의 문제에서 방어작용 문제가 객관식 4문항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당황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뉴런과 자극의 전도에서 객관식 7문항 출제가 됐고요. 13번의 자극의 전도 기본 계산 문제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개념형 문제였어요. 그리고 9번의 억제제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만 칼륨 억제제 이 그래프도 워낙 유명하고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유형이었습니다. 근수축은 객관식 3문항 출제가 됐고요. 15번의 거리 문제, 16번의 합차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들이 워낙 내신 대비 기간에 많이 풀고 많이 봐왔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또 어려워서 애초에 손을 놨던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등급이 결정됐을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계에선 객관식 5문항 출제가 됐고요. 18번의 식물인간 문제 제가 지엽이라고 써놨습니다만 고3 수능 학평에서 출제가 잘 안 된다라는 것 뿐이지 내신 기출에서는 많이 나오는 형태였고요. 21번의 자극의 이동 경로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따로 또 이 유형만 풀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고 해서 특이한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항상성에서 객관식 4문항 출제가 됐고요. 체온 티록신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된 대신에 혈당량과 수분량의 또 그래프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은 특징을 보여줘요. 자, 병원체와 방어작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객관식 4문항 출제가 됐고요. 대신 그래프나 2차 면역이나 단일 클론 항체 같은 조금 복잡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은 걸로 보면 1학기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혈액형 객관식 2문항 출제가 됐고요. 한 문항에서 RH 혈액형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어려운 인원 계산 같은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공부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